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원래 계획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MJ와 함께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주에도 빠지고 뭐 지 마음입니다. 지 마음. 뭐 갑자기 올라가서 뭐 못 나온다. 갑자기 올라가서 나온다. 시간을 지가 정하고 진짜 고민입니다만 하여간 오늘은 또 다른 주제를 가져왔으니까요. 가져온 만큼 오늘은 일단 용서하고 같이 인사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MJ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MJ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로 좀 저도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지키려고 변명을 한번 좀 해보시죠. 사실은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콘텐츠도 뭐 한 3개 정도가 있고 있어요. 뭐 이제 머릿속에는 다 있지만 이게 저도 이제 뭐 회사 업무로부터 준비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막 보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보통은 주말에 이제 시간을 내서 자료 만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뭐 회사 자료를 만들거나 해야 될 때가 또 있어요. 그렇죠. 평소에 바쁘지 않다가 또 일이라는 게 바쁘지 않다가 갑자기 몰려서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오늘은 불상사가 좀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 뭐 제가 또 따로 또 계획하고 있는 그게 있잖아요. 있죠. 뭐 잠깐 코너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렇게 긴 콘텐츠가 아니고 제가 받았습니다. 네, 제가 5분 정도, 5에서 한 10분 정도 되는 콘텐츠가 저 혼자 이제 뭐 투자 관련된 상식이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밌게 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 사실은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가 뭐다, 막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아시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식 같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재밌겠다라든지 뭐 저도 어디서 접한 거라든지 여러분과 이제 공유하고 싶은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는 뭐 그런 것도 코너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점점 더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잠깐 짧게 만든 영상을 주셨는데 제가 아직까지 안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기적으로 어떤 뭐 크게 지금 당장 올려야 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트렌디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제가 느낌상 한 2억을 주다가 안 줄까봐. 그래서 한 3개 정도 쌓여야 이제 올리는데 그건 유튜브를 해본 분들의 노하우입니다. 축제전 노하우. 그냥 군대 올렸다가는 다음에 뭐야 이거 그럼 이제 뭔가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합니다. 근데 MJ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도 보통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굳이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데이터가 쌓이면 제가 제공하는 걸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또 MJ가 또 많은 분들 요즘에 최근에 혹시 그거 아십니까? 뭐 젠더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층에 그렇죠. 특히 20, 30대 남자분들의 그 사회적 불만 그런 것들 대변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생각은 많이 있는데요. 뭐 그거에 대해서가 너무 극과 극으로 나뉘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이 이제 그 극과 극으로 나뉘는 이 대립되는 구조가 좀 몇 년은 됐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안타까운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요새 이제 그 저희 예전에 ESG 볼 때 페이스북이 ESG에서 굉장히 점수가 낮았던 게 그게 바로 이제 어떤 사회적인 갈등이라든지 왜곡된 이제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이 주요하게 컸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도 뭐 사실 유튜브를 끼고 살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보는 채널에서 편향되게 나오는 게 너무 심해요. 그래서 지금 너무 극과 극으로 대립되어 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학원 같은데
그 언어학원 가면은 꼭 이제 대화시킬 때 둘이 이야기해 보세요 이러면서 주제를 하나 놓고 찬반으로 나눠서 해요. 그래서 한 명은 찬성, 한 명은 반대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그게 언어를 향상시키기 위한 걸 아는데, 저는 무조건 반대가 아닌데,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되니까 그거 항상 저는 약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가 저는 굉장히 극과 극은 아니에요. 그래서 또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닌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언제든지 오픈이지만, 그 어떤 후폭풍이라든지 댓글이나 그런 것들이 제가 좀 아니, 무섭습니다. 뭐 예. 그런 거 다 보나 봐요. 댓글도 보고. 그럼요. 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이제 20, 30대 어떤 그 특히 남성분들 사회 불만이 굉장히 크고 그런 분들의 이걸 대변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집을 사자는 어떤 그런 당신도 집 사? 너 집 없어? 이런 거 아닙니까? 또 집이 있잖아요, 집이. 집 없습니다. 아니 전세로. 전세? 네네. 근데 뭐 하여간 있다 치고 뭐, 이렇게 뭔가 좀 약 올리는 어떤 집 사라 이런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군요. 그러면 그거였으면 집과 사의 한 칸 그 스페이스가 있어야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집 사? 뭐 이런 건데 요거는 그 집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경제를 다루기 때문에 저희는 정치적으로나 뭐 사실 그렇잖아요. 어느 한쪽에 편에 쓰거나 아니면 그걸 주제로 삼지 않습니다. 이게 혹시 당신도 집사니까 뭐 나를 또 이렇게 그렇잖아요. 나 뭐 집 못 사는 거 사실 뭐 굉장히 억울한데 나 열받게 하는 거냐. 근데 그게 집사가 아니고 보통 이제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한테 집사라고 들려야죠. 그렇죠, 집사.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런 집사를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딱 반려견에 대한 어떤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내용이 아닐까 싶어갖고 얼추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한번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 컨텐츠가 이제 생활 주식으로 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제 그 KB증권에서 재미있는 보고서가 하나 나와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좀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한번 보시면 한번 보시면은 KB금융그룹에서 이제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라는 이제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저도 한번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고 여기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좀 있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저도 이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같이. 그래서 이제 뭐 서머리로 이제 첫 장에 좀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국내에 이제 604만 가구, 저 중에 한 가구시잖아요. 그렇죠. 604만 가구, 1,448만 명이 저 중에 저 300이죠. 그중요. 그리고 반려동물을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밀집 그 이제 가구 수가 더 높은 건데 당연히 서울 경기권에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인기가 많은 견종이 몰티즈, 푸들, 포메라니안. 아무래도 사이즈? 가장 귀엽고 귀엽고 사실은 뭐 이제 외모가 중요한 중요하기도 해요. 사실 그런 외모주의, 외모지상주의를 그런 건 아닌데 사람을 얼굴로 뭐 보통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그 고르는 기준, 그러니까 뭐 이제 입양하는 기준이라든지 왜 시작했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다, 귀엽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본인의 어떤 그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그런 기준이 가장 큰 거 아닌가.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집에 강아지 많이 있었습니다. 반려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때 아현동에 살 때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약간 집이 지금 같은 아파트나 주택이 아니라 그냥 단독 주택들만 있을 때였어요. 지금처럼 막 아파트 들어서기 전. 그래서 마당이 다 있었죠. 근데 마당에서 키우던 개여서 진돗개가 제일 많았어요. 진돗개.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다 외국종이다. 진돗개가 우리나라에 고유한 굉장히 그 영리한 견인데 그 진돗개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쉽네. 가장 2등이고 3위까지 우리 개가 없어요. 그래요? 아니 좀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토종. 그렇죠. 삽살개라든지 진돗개라든지 이런 게 없다는 그런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기가 많은 묘종을 보면은 코리안 쇼테어. 저거는 한국 종인가 봐요. 코리안이 붙는 거 보니까 저도 사실 고양이는 제가 종류를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유학할 때 고양이를 키우기는 했는데 뭐 그 얘기는 이제 살짝 풀어보도록 하고. 그래서 코리안 쇼테어, 러시안 블루, 페르시안 요렇게 순으로 요렇게 이제 집계가 좀 됐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 반려동물이 혼자 집에 있는 시간 평균 5시간 40분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뒤에 가서 통계가 나오겠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 가정이 1인 가구라든지 그렇죠. 맞벌이 가구 뭐 이런 가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구 유형별 혼자 집에 있는 게 당연히 1인 가구가 제일 높은 거고 부부 가구, 부모 자녀 가구 이런 순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반려동물이 혼자 집에 있다 보니까 이어지는 게 패테크 기기가 이제 사용이 점점 광범위해지는 겁니다. 예전 같이 그냥 밥 그냥 막 때려 부어 놓고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패테크 기기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걸 봤더니 자동 급식 급수기 요게 가장 많이 쓰이더라는 거고요. 그다음 모니터링, CCTV 카메라 이게 쫙 훑어보면 사실은 그냥 애기랑 좀 비슷해요. 애기는 자동 급식 급수기가 없지만 모니터링, 그렇죠. CCTV 같은 것도 있고 장난감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 운동량 추적기, 반려동물 GPS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 결론적으로는 반려동물이 지금 가족 결국엔 사람은 아니지만 같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인정을 받는 시기가 됐다. 그래서 이용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혼자 두고 외출 시 걱정 감소. 요게 이제 가장 큽니다. 사실 당연한 거고. 그렇죠. 안전과 건강에 도움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이 애완동물 관련된 시장, 반려견 관련된 시장이 예전과는 다르게 확 커졌다. 사실 뭐 시청자분들께서 이미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묘라든지 이제 양육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는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자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이 시장이 더 커질지. 근데 듣다 보니까 네. 우리 MJ가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인지조화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키우지 않는데 이거 굳이 뭐 어떤 문서를 보면서 한다는 게. 아니 사실 저는 뭐 이제 중국에서 한 2년 정도 고양이를 키웠었고. 그 저는 사실 굉장히 키우고 싶어요. 지금도. 예, 지금도 고양이를 저는 이제 반려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 와이프가 알레르기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아쉽게도 저는 이제 뭐 키우지 못하는 저희 집 같은 케이스들도 좀 있을 거예요. 많아요. 네. 그 털에 대해서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많고 또 그다음에 아이들이 집에 또 그렇죠. 알레르기 있으면 못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측면, 그러니까 원래는 본인은 키우고 싶은데 특히 개보다는 고양이 더 키우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과거에 키워봤기 때문에 또 그런 감정이 아직까지 살아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건 중국이었었기 때문에 또 한국과는 다르기도 하고 선진국은 더 비쌀 테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려견 시장, 반려묘 반려견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는 면들이 있죠. 제가. 그러니까 꼭 지금 키워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월 평균 총 양육비가 평균이에요. 평균이 14만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는 둘 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반려견만 키우는 데가 있고요. 반려묘 그다음 둘 다가 있습니다. 둘 다 키우는 케이스가 요새 꽤 많아요. 근데 개와 고양이 상극이라고 둘이 처음에 만났을 때 상극인데 생각보다 되게 잘 지내요.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가끔 뭐 이제 쉴 때 유튜브에서 그 반려묘 관련된 영상 되게 많이 찾아보거든요. 혹시 그거 아세요? 고양이가 독사를 이겨요. 그 영상 되게 많아요.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고양이가 독사 막 이렇게 쳐가지고 죽여요. 원래 그 독사가 몽구스인가? 서로 상극 동물 있잖아요. 네, 그 잡아먹는 동물인데 고양이는 고양이가 잡아먹는 건 아니고요. 사냥감으로 생각해가지고 싸우는데 막 독사가 이렇게 확 빨리 오는데도 고양이 다 피해요. 엄청 빠를 텐데. 네. 근데 그게 막 공격 자세로 확 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놀듯이 이렇게 앉아 있기도 하고 하여튼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거는 이제 제가 죽입니까 독사를 결국은 죽더라고요. 이거 막 이렇게 쳐가지고 그런 영상 되게 많은데 한번 찾아주시면 좋고 저는 그래서 이 애완동물 관련된 영상들 많이 보는데 저렇게 둘 다 키우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근데 보시면 둘 다 키우는 케이스에 이제 월 평균 지출이 확 늘어나죠. 확 늘어나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양육 비용의 3분의 1이 사료비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사료비 먹는 게 제일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용이라든지 사실 미용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의 어떤 아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기가 그렇죠. 뭐 명품 옷 입어봤자 아기는 모르고 이제 부모의 어떤 만족인데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이제 똑같이 커지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게 이제 치료비예요. 치료비가 똑같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 병원 가는 거랑 비슷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반려동물 총 치료비 이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47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출 없음도 이렇게 많이 있지만 이렇게 결국에는 병이 한번 생긴다든지 나이가 많아지거나 하면은 굉장히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1순위 이유가 피부 질환이에요. 맞아요. 이게 압니다. 저도 공감해요. 왜냐하면 저 고양이가 귀에 음. 이 피부 질환이 있었어요. 그거는 키우는 고양이가? 네, 계속 뭐 크림을 발라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치료비가 꾸준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피부 질환이 가장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기 건강 검진도 2위에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밑에는 좀 특수한 케이스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가장 많이 나가는 그런 피부 케이스라고 질환.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 같은 것도 좀 슬퍼보시면 반려견 가구가 80.7%예요. 네, 반려 가구 중에서 네, 반려견을 가장 많이 키우고 개를 많이 이게 키우네. 2018년도 75.3%에서 증가한 거고요. 반려묘 가구는 25.7%. 그러니까 반려묘가 사실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현저하게 적는데 저는 이쪽 시장 앞으로 커질 것 같아요. 한국에서. 고양이를 약간 한국에서는 그쵸.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약간 요물이라고 그쵸. 하는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네. 연령대별로 제가 다른 걸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40대인데 제 세대에는 조금씩 바뀌어가는 저 같은 세대도 예전에 어렸을 때는 막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지만 점점 바뀌어가는 그런 세대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밑에 세대로 갈수록 뭐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안 갖고 계신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려묘 가구가 제 생각에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시장이 더 커질 것 같은 생각. 왜냐하면 한번 키워보면 압니다. 반려견에 비해서 굉장히 손이 덜 타요. 아, 덜 간다. 네, 그리고 털은 많이 날리지만 집에 아무런 냄새도 안 나고 그런 굉장히 깔끔해요. 그래서 이제 반려견 대비에 뭐 장단점이 다 있지만 그런 관리라든지 이런 면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저는 이쪽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보고 그리고 1가구당 평균 1.2마리를 키우잖아요. 근데 반려묘는 1가구당 1.4마리예요. 이 이유가 그거예요. 관리가 굉장히 용이하고 손이 안 가기 때문에 예, 반려견은 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반려묘는 더 늘려가는 케이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전체 반려견은 586마리, 반려묘는 211마리. 그죠? 25.7%인데 211마리.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한 가구에서 마리가 아니고 한 2마리 그쵸. 이상 키우는 그렇죠. 그런 가구가 더 많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현재 반려가을 기르는 중에 향후 개나 고양이를 키워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 47.8%. 절반 정도가. 네. 그러니까 지금 키우는 데는 더 입양을 할 가능성이 앞으로도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죠. 품종과 이름 이거는 그냥 재밌어서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보면 아까 몰티즈, 푸들, 포메라리온 이렇게 나 믹스견. 이제 뭐 치아와 시추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돗개도 이제 뭐 순위에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려견 등록 이름이 재밌는 게 일본하고 비교를 했어요. 근데 일본하고 둘 다 이름이 코코예요. 1위. 반려견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일단 골드. 일단 요 순위에 없네요. 저기 누렁이거든요. 그래서 네, 누렁이. 누렁이의 그래. 이제 영어 이름이 골드죠. 그렇구나. 그래서 뭐 누렁이 괜찮네. 뭐 하지만 저는 뭐 제가 또 미국 취재하다 보니까 또 영어 다. 그래서 골드로 영어 이름 줬죠. 근데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골드. 네. 없어요 골드가. 근데 코코. 이거 진짜 이상하다. 저거. 일본도 코코예요. 근데 저 재밌는 거는 한번 보세요. 반려묘 등록 1위도 코코예요. 뭐지? 이 정도면 코코 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트렌드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코. 네, 코코라는 이름이 하여튼 제일 많이 쓰인다고 해서 제가 이거는 보다가 재밌어서.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진돗개는 반려견은 견종을 다 알아요. 고양이는 모르겠다는 게 엄청 많아요. 모르겠어요. 네, 사실은 저도 쟤는 여기 터키시 앙고라 요 고양이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요. 키웠던 거? 네, 그냥 생김새를 보니까 이 고양이에요. 근데 눈 색깔이 이렇게 다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저도 종류를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모르고 키우는 경우가 많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려가구 88.9%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고 패티캣을 잘 지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반려동물 가족 구성원을 인식하는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우하는 펫 휴머나제이션.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이 보고서가 특수하게 한국 시장에서 조사한 거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글로벌리하게 다 통용되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족화, 인간화 뭐 이런 게 된다는 것이 결국에는 사용하는 제품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이제 뭐 동물로 대했다면 이 가족화로 시킨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뭐 어떤 프리미엄 제품 그런 것들로 사료를 먹이고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뭐 논지에 뭐 유전자 변형이 그거 있잖아요. 농수산물 그런 거를 먹인다든지 올가닉을 먹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시장에 돈을 앞으로 더 많이 투자를 할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뉴스들도 나왔어요. 최근에 뭐 동물자유연대에서 뭐 이제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자. 애완동물? 네, 반려동물.
그래서 영어로도 이거를 반려동물. 컴패니언 뭐 더, 컴패니언 캣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게 보면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6종을 반려동물로 지정을 했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 고양이만 생각했는데 굉장히 한국도 많은 이제 햄스터까지. 종류의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걸로 좀 이렇게 조사가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족처럼 인식하는 사회적인 어떤 그 트렌드가 여기에 좀 반영이 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완동물이 뭐 잘못된 말인가요? 애완동물이 애완. 그쵸. 사실은 저희는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 그게 결국에 뭐 이제 인식의 차이다. 뭐 이런 겁니다. 애완동물이라는 게 결국엔 가족이라는 것보다 뭐 이제 어떤 부속물, 뭐 이제 그런 걸로 느껴진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단어 선택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닌데 뭘 그러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도 뭐 이제 사실은 예전에 그런 생각했지만 좀 동의하는 게 우리가 일본어의 잔재를 많이 없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일본어를 배우면서 느낀 거는 그 일본어의 잔재가 일본어 배우는데 쉽더라고요. 근데 일본어의 잔재를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장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지금 오랫동안 지나 보니까 그 잔재가 없어지면서 결국엔 이제 한글도 굉장히 우리의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강조되는 그런 이제 효과라고 봐야겠죠. 장기적으로. 그만큼 이제 애완동물에 대해서 물론 이제 사람은 아니지만 조금 더 인간은 아니지만 가족이라는 하나의 이제 구성원을 보기 때문에 솔직히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말을 함부로 안 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같이 평생을 같이 하는 반려견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또 그만큼 아시겠지만 최근에 또 그 반려견 반려묘한테 또 그렇게 그 악질적인 또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보호한다 차원에서 전 처음 들어본 얘기거든요. 애완동물에 대한 말 좀 자제하자. 그건 이제 반려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쉽게 하면? 그렇죠. 반려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 저도 이제 버릇 쪽으로 자꾸 이제 말이 섞이기는 하는데 제 집에서 그냥 똥개라고 똥개 막 오거든요. 그건 이제 반려견아.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반려견. 그러니까 그 우리끼리는 뭐 상관없는데 남들끼리는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개를 갖다가 개무시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이 집안 개판인 것 같다. 개무시하고 이게 무슨 그 사람이 잡혀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자라오면서 이제 반려견에 대한 어떤 무수한 어떤 행위들 이제 벌어진 그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길거리에서 막 잡는 것도 봤고 사실은 아직도 초등학교 유치원 때 기억인데 저 선명해요. 저도 얘기하면 지금도 진짜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너무나 잔혹해서 너무 잔혹했죠.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개들이 사람처럼 감정이 있어요. 그렇죠. 막 울고 그러잖아요. 감정이 있는 동물을 매달아 놓고 그 행위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걸 먹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너무 무식했다고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때 진짜 그렇게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 상상이 됩니까? 그렇게 했다가 아마 바로 경제에 끌려가고 아마 감옥에 갈 것 같은데 옛날에 그랬다는 거. 일단 그렇게 좀 그만큼 많은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만도 못한 인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처럼 조금 더 이제 애완동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보면 애완동물을 싫어하면 여러 가지 단서 조항 중에서 어떤 뭐 데이트한다고 그런다,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 그러면 첫 번째 단서 조항이 애완동물을 그러니까 반려견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사귀지 않겠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쵸. 왜 그런 가정들이 있으니까. 첫 번째 같이 살려면 당연히. 동물을 개무시하는 사람들은 같이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말 못하는 동물을 괴롭히는 것만큼 비겁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까지 본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공감 가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도 있습니다. 뭐 주거 공간이 애완동물의 맞춤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실 이런 시장은 제가 찾아보지 않기 전에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국내 애완 관련 시장 규모가 2015년에 1조 8천억이었는데요. 5조 8천억 규모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2021년에는 6조까지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신주거 상품을 한번 보시면 건설사들이 주택 분양 단지할 때 펫파크, 펫그라운드, 펫케어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같이 넣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야 가격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냥 늦겠구나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격 강세를 보였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가 증가할수록 이제 가구를 겨냥한 특화 상품들이 더 될 것이다. 이런 거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그 홍콩 살 때 저는 홍콩의 케네디 타운이라는 곳에 살았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앞에 바닷가 부두가 있었어요. 그럼 그 앞에 가면은 공원이 있는데 제가 갔을 때니까 뭐 얼마 안 됐어요. 작년에 펫파크를 만들더라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아예 이제 조그만 공원 자체를 강아지들 이제 그 반려견들 반려면은 사실 산책 잘 안 시키니까 반려견들만 그 안에서 놀 수 있도록 하는 공원이 생겼는데 굉장히 사람들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홍콩에서도 느낀 건요, 한국보다 제가 봤을 때 반려견 시장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모 자체는 크지 않은데 반려견 종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책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반려견들. 사이즈가 크고 작은 거 다 있어요. 근데 있어? 저는 놀란 게 홍콩 집들 다 좁잖아요. 좁죠. 근데도 엄청나게 큰 개들을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은 한국도 사실 지금 굉장히 산책만 가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강 같은 데 가도 그런 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커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 반려동물 제품 소비 지출이 1,040억 달러니까 약 110조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올해는 1,100억 달러, 그러니까 120조 원까지 커질 거라고 이 규모,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규모랑 해보면 사실은 완전히 미국 시장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미국 애완동물 제품협회에서 나온 결과인데, 그리고 2021년도 올해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250조 원 이상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2027년까지 400조 원,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매년 6%씩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보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 펫케어 산업 규모가 57억 캐나다 달러, 6조 원 이미 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2025년까지 70억 캐나다 달러, 약 7.5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미 그런 서비스예요. 그 사료 같은 거 정기 구독. 매번 사러 갈 필요 없이 그냥 돈 내놓고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거. 그런 서비스들. 한국도 보면은 그런 스타트업들 많이 생겼거든요. 뭐 맥주 같은 거 정기 구독 시켜가지고 특이한 맥주들 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정기 구독 서비스가 한국에서도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사료 같은 것도 이미 뭐 나왔을 수도 있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 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 반려용품, 미국 반려견 그 용품을, 소매용품 만드신 분들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개 사료를 사람도 같이 먹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왜냐면 그냥 뭐 내가 먹고 너도 먹고 같이 먹으면 또 걔가 또 막 그 같이 경쟁하듯이 먹고 막 잘 먹거든요. 막 근데 사람 먹는 거 못 주잖아요. 사람 먹는 거 줄 수는 있죠. 안 주는 거죠. 안 주는 거죠. 근데 제게 무슨 얘기냐면 어쨌거나 걔가 사료를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같이 먹는 거죠. 같이. 그럼 걔도 막 내가 지면 안 되겠지. 주인하고 내가 내 밥을 뺏겨내면서 같이 먹으면 걔도 열심히 먹고 나도 같이 먹고. 집이 완전 개판 되는 거죠. 그럼 아니 근데 어떻게 좋지 않아요? 내가 먹다가 걔도 먹고, 걔가 먹다가 내가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잠도 같이 자고 가족이 일원인데. 그쵸. 근데 먹는 거 할 때는 너는 저기 너 개밥 먹어라. 실제적으로 이따 보여드릴 건데 아이스크림이 나오긴 했어요. 아 진짜?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나오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네네. 그래서 이게 보면 그 반려인의 64.1% 펫테크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펫테크 기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까 포텐셜이 더 있는 시장이라고 봐야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 급식기, 자동 급수기, 요게 이제 제일 많이 쓰이고 홈 CCTV 요거다. 그래서 펫테크가 결국에는 펫과 테크놀로지 합쳐서 펫테크를 합성한 거고요. 이 ICT 기술 활용해 가지고 편리하고 이제 상품 서비스를 의미한다. 요것도 이제 뭐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미 뭐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커지면 다들 뛰어들기 때문에 결국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볼 수 있고요. 양육 만족도를 한번 볼게요. 요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양육도가 전체적으로 뭐 이 정도 나오고 이게 보시면 반려동물 유형별로 보면은 반려묘가 70%, 반려견이 61%. 결국에는 반려묘가 아까 의외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결국에 만족도가 더 높은 이유가 손이 덜 가고 깨끗해서. 반려묘는 혼자 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자기가 혼자 산다. 네, 이거 그 그루밍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이제 그 혀로 핥고 막 이래가지고 계속 닦아내거든요. 자기가 얼굴은 못하지만 다른 데는 다 해요. 그래서 사실 냄새도 거의 안 나는 편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손이 안 가죠. 덜 가죠. 산책도 아까 그렇죠. 안 나와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보면 반려인 가구 유형별로 보면 1인 가구
부부 가구 자녀 없는 가구가 제일 높아요. 만족도가. 근데 자녀가 있고 누구 다 같이 사는 가구가 있으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녀가 생기면 특히 자녀가 좋아하지 않는 한. 그리고 반려동물 그 마리수를 보면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상, 세 마리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근데 크게 차이는 없네요. 그렇죠. 더 많아진다고 해서 뭐 죽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조금 손이 더 가니까 그 그쵸. 정도 좀 떨어지는 정도. 네, 한두 마리는 큰 차이 없잖아요.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세 마리로 가면은 6% 정도 확 그러니까 9% 정도 확 떨어지는 거 보면은 결국에는 세 마리로 갈수록 좀 힘들어진다라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거는 공감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쟤랑 같이 중국에서 유학하던 친구들이 고양이를 다 똑같이 분양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방학에는 세 마리를 동시에 데리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한 집에? 네. 이거는 저희 집이 아니라 걔네 집이에요. 이게 제가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으면 후다다닥 지네끼리 뛰어다니면서 저를 밟고 저는 그냥 바닥이에요. 저를 밟고 막 돌아다니고 지네끼리 일주일 청소 안 하잖아요. 이게 그 서부 영화 보시면 막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있죠. 털이 그랬어요? 뭉쳐가지고 일주일 안 되면 뭉쳐서 날아다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었다. 샤워 한 번 시키려면요 그냥 일이에요, 일. 진짜 집사라는 말이 딱 맞아요. 샤워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명 시키려면은 거의 무슨 살인 나는 수준으로 이제 하는데 제가 그때 세 마리 한번 이제 한 달 정도 키우면서 아 이거는 아니다. 정말 너무 힘들다. 너무 그냥 힘들다. 집사예요. 말 그대로 제가 집사였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강아지도 당연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향후에 이용하고자 하는 반려동물 관련 앱에 대한 조사인데 이 앱도 보시면 향후에 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나온 게 반려동물 건강관리 진단 관련 앱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인간이 사용하는 거랑 비슷해요. 인간도 이제 뭐 이제 그 애플워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건강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가족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앱으로도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 양육비는 보시면 이제 평균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14만 원 정도 지출이 가장 이쪽 때가 이제 5만 원, 10만 원대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이제 강아지 13만 원,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상황이고요. 근데 혹시 우리 MJ는 10만 원도 안 쓸 것 같은데 본인한테? 아 저한테요? 아니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교통비 이런 거 어쩔 수 들어가는 그쵸. 거니까 먹고 이런 거 말고 본인 치장에 지난번에 한번 한번 샀잖아요 옷을 검은 거 네네. 한번 입고 온다고. 네네. 그런 것도 아주 드문 케이스라고 혹시 얘기하지 않았어요? 거의 돈 안 쓴다는 소리 있던데. 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더 쓰나요? 걔보다 돈을 덜 쓴다. 그렇게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네, 제가 네.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좀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솔직히 보면서 약간 자괴감이 드는 게 난 덜 쓰는 것 같아. 아 그런가요? 이건데 진짜 아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진짜? 자녀라고 생각하면 내가 또 깜빡했네. 네. 아까 애완동물이랑 하지 말았잖아. 반려견. 반려묘. 내 반려자. 그렇죠. 나의 인생을 그렇다고 같이 한 생각하면은 저 정도도 돈을, 아깝지 않아요. 야, 돈을 얘기한 자체가 이거는 그렇죠. 뭐 진짜 개무시하는 거다. 그렇죠. 예. 제가 이 지출에 대해서 좀 부각시키고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장이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시장이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맞아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용어에도 야 뭐 개나 줘라. 그딴 자존심 개나 줘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용어 쓰지 마시죠 이제. 그렇죠. 이거 개를 무시하는 개무시. 개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권이라고 해야 되나? 앞으로 어떤 걸로 바꿔야 될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개무시 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개판이다 이런 것도 안 될 것 같고요. 개를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앞으로 좀 사용을 좀 자제하겠습니다. 예. 오늘 많은 걸 배우겠다.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 관련 월 양육비 지출 처별로 보면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료비, 간식비, 요 먹는 거가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왜냐면 사실은 요 두 개는 이제 수요에 의한 거고 당연히 반려동물에 나머지 밑에는 수요보다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사치품이라고 보는 게 맞으니까 이쪽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사치품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난 2년 내에 이제 동물병원이나 호텔, 놀이방 이런 것들이 또 시장이 이건 이미 생긴 지 조금 오래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통계적으로 보시면은 위탁시설 사용한 게 연 1회가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반려동물이 집에 있다 보면은 혼자 두기도 뭐하니까 여행 가는 것도 굉장히 제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1회 이상은 뭐 좀 무리를 하더라도 근데 왜 1회가 가장 많냐면 이 가격이 비싸요. 이게
1회당 평균 17만 원 정도 작용을 합니다. 이게 사실 17만 원이 싼 가격이 아니에요. 아니요. 네. 그렇죠. 왜냐면 호텔 같은데 뭐 좀 싸게 가면은 17만 원이면 그래도 웬만한 호텔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호텔 그 반려견 호텔이나 이런 게 무슨 호텔 방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그냥 케이지 안에 넣어놓고 봐주기는 거거든요. 많이 호텔이지. 베이비시터의 개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여행 가는 입장에서는 맡겨두기가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래도 요 시장도 지금 어쩔 수 없이 반려견들을 키우기 때문에 누가 봐달라고 할 수가 없는 케이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 우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관련된 이런 시장들이 이제 커지고 있어요. 이런 과가 있어요? 요게 이제 4월 29일 날 나온 거예요. 첫 번째인 것 같더라고요. 예, 연세대 미래교육원에서 애완동물 관리 전공을 신입생 선발하고 있다. 그래서 반려동물 산업의 이제 분야가 다양하고 폭이 넓어지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과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미 수요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다. 아예 그냥 집사를 키우겠다. 네. 그래서 그쵸. 여기 이제 전문 집사들이 여기서 나오는 버틀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완동물 관리 전공을 개설을 했고 반려동물 전문인을 양성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과도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기는 이제 반려묘도 인식이 달라가지고 굉장히 크죠. 그 관련된 서적이나 애니메이션 만화 시장 굉장히 커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 제가 아까 반려묘 커질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본말로 고양이가 네코거든요. 근데 그 네코마키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가 고양이 관련된 만화 코믹 그리는 사람인데 그게 한국에서 들어온 지 몇 년,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접했는데 그때는 많이 커지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단행본 계속 나오고 그 시장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걸 제가 거기서 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단행본을 계속 낼 리가 없죠, 출판사에서. 그래서 일본에 보면은 애완동물 관련 시장 여행이 주목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는데 일본 국민의 애완동물 여행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애완동물의 가족과 진행되는 가운데 자녀가 없거나 육아가 종료된 가구가 전체 88% 차지했다. 와, 10명 중 9명이네. 네. 그래서 숙박시설 고를 때 애견과 함께 식사 가능 여부를 중요시한다. 애견 한 마리 포함 1인당 62,000원이니까 62만 원이고요. 룸 서비스 도시 포함됐으나 애완동물 식사는 지참해야 된다. 62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IFC도 지금 애완견을 동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 지 한 1, 2년 됐잖아요. 자기네 전략이요. 예, 자기네 전략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흡사한테 어디서? 그쵸, 자기가 치우지. 근데 저는 저 IFC에서 근무할 때 보면은 그런 케이스 많이, 저도 처음에는 우려했는데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었고요. 실제로 주말 같은 때는 애완견이랑 많이 와요. IFC 몰에. 그렇게 해서 그 애완동물, 그러니까 반려동물 시장의 소비자를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속셈이 좀 있는 건데 이게 일본이 한국보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것이 빠르잖아요. 빠르죠. 예. 근데 한국 산업의 흐름이 지금 어떤 것들을 봐도 이게 일본을 따라간다는 게 저희가 일본을 좋아해서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인구 구조 때문에 일본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 비슷한 이런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걸 저희가 인식하고 가야 돼요. 반려동물과 요트를 한국에서 나온 상품이에요. 이건 5월 3일자 뉴스인데 페팸 투어라고 해가지고 페팸은 애완동물의 펫과 가족인 패밀리가 합쳐진 말로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페팸이세요. 페팸. 네. 페팸이란 단어도 나오고 이번 요트 투어 런칭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항공기를 이용하고 요트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등 페팸 투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그 캐나다에 반려견 보내려면은 뭐 약하고 뭐 마취해서 막 혈관에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항공기도 같이 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같이 옆에 태우고 애기처럼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지금 시장이 변하고 있다. 개판이구나. 이렇게 시장이 좀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프라다가 60만 원짜리 반려견용 레인코트를 출시했어요. 개옷이. 네, 레인코트예요. 그래서 프라다의 시그니처 나일론 소재 있잖아요. 그걸 활용한 반려견 사이즈 레인코트를 내놨습니다. 이게 $520, 59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사기 힘든 프라다 제품을 애완동물. 근데 저는 이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면서 애완동물을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집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1인 가구라든지 딩크족도 요새 많잖아요. 그 뭐 이제 애기를 출산하는 대신에 반려동물을 애처럼 키우는 데 있어요. 애기한테
뭐 명품 애들 브랜드 라인이 다 있잖아요. 그 이유가 그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애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애는 잘하잖아요. 근데 반려견은 아니잖아요. 저거 네, 한 번 그렇죠. 사면은 그렇죠. 계속 한 10년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게 소비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벤앤제리스가 이제 유명한 아이스크림 회사. 이거 한국에서 요새 막 그 편의점에서도 프로모션 많이 하죠. 여기에서 반려견용 아이스크림 출시했어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이 뭐 독일 디저트라고 하는데 여기 독일 디저트 써 있죠. 근데 유당 내불증을 지닌 개들도 섭취할 수 있다. 유당 내불증이 있으면 설사하잖아요. 그런 개들도 섭취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일반적인 아이스크림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맛과 품질은 그대로 사람도 먹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저거. 진짜 아이스크림이야? 네, 이건 진짜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옆에 개 앉혀놓고 나 TV 보면서 한 입 먹고 이렇게 한 입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근데 현재 미국하고 유럽에 출시됐는데 국내에는 아직 출시 계획이 없다. 그래서 국내에도 이런 것들 아마 제 생각에는 한국 회사에서 낼 것 같아요. 이런 거 보고 얘네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재빠르게 움직여서 아마 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상품까지 나온다는 것은 이미 미국, 유럽은 이런 게 소비가 되는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제 우리 MJ는 반려견을 안 키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그 반려견에 또 아주 유명한 브랜드가 있어요. 옷 브랜드가 있어요. 그런가요? 네, 아디독이란 있어요. 아디다스를 그거 이렇게 해서 하는 표방해서 이렇게 선을 더 긋거나해서 아디독이 하는데 진짜 체육복처럼 딱 세 줄 딱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 보면 아디다스 진짜 걔가 입은 것 같은데 그거는 가짜 아니에요? 거의당 한 7,000원? 그거는 왠지 그러니까 가짜 브랜드. 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약간의 솔직히 그 작아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강아지한테 뭔가 특별한 거 입고 싶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그런 거 접근하면 돈을 일단 뭐 충분히 좀 더 아까 말씀하신 자녀가 없고 쓸데가 없는 분들은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쵸. 한번 좀 입혀볼까 특이한 거, 좀 돋보이고 싶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거 말씀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프라다 같은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가 론칭을 했다는 얘기는 이미 그 밑에 있는 브랜드들 가짜 시장 그건 이미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이엔드 브랜드가 하는 거지 하이엔드 브랜드가 먼저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진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제 치료비 섹터인데 치료비가 얼마 정도 들었는지 그러면은 뭐 29% 정도가 뭐 이제 금액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이제 46만 5천 원 정도 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려견은 뭐 8에서 14세일 때 그리고 반려묘는 4세에서 5세일 때 치료비가 많이 지금 반려견이 8에서 14세면은 노령이에요. 한 14년에서 15년 정도 이제 그 생애로 봤을 때 굉장히 노령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인간과 똑같이 노령화될수록 치료비는 많이 든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반려동물 치료비 지출이요. 아까 정했듯이 피부질환 나왔었고요. 그리고 피부질환 치료가 제일 컸다. 그래서 유한양행에서 최근에 5월 12일 날 나온 건데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 진출에 본격화했다.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메이저 회사들도 이런 시장에 다 뛰어들고 있고 예전에는 뭐 바로 뭐 이제 병원에 가서 무조건 해야 됐다고 하면은 이제 OTC에서도 약국에서도 살 수 있는 이런 약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하나 재밌었던 게 지난주였었던가요? 그 이태원에서 한강진으로 넘어가는 그 제일기획 회사 건너편에 거기가 이태원이 지금 공실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공실이 많은 와중에 제일모직 건너편에 굉장히 무슨 트렌드한 공간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나가면서 뭔가 봤더니 애완동물 병원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미술관처럼 해놨어요. 무슨 스케이트보드 덱도 딱 걸어놓고 막 했는데 어디서 뭐 봤더니 선생님 저 방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 거기가 비싸잖아요 임대가. 근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공간을 널찍하게 해놓고 한다는 것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성비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인당 마리당 이제 치료 비용이나 이런 게 다 커버가 가능하다는 계산하에 그런 게 나온 거라서 사실은 이 동물 치료 시장이 굉장히 이제 좀 돈도 많이 드는 시장이고 그렇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우리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갔다 하면 막 몇십만 원 깨지는 거 일도 아니에요. 왜냐면 강아지도 말을 못 하잖아요. 그냥 뭐 왜 나는 그냥 설사 2번 했는데 뭐 그냥 속을 다 뒤집어서 엑스레이 찍고 결국에는 설사약 드세요. 그거 한마디 하시려고 그냥 몇십만 원 들어가고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왜냐면 뭔가 문제 좀 파악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의료보험이 안 되면 진짜 부담이 클 것 같아. 나 솔직히 그런 부담이 너무 컸어.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시장이 커지면 그것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의료보험? 같아요. 네.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노령견 양육에 있어서 필요하다 느낀 서비스에 대한 조사인데 노령견 양육 가구 전체액은 맞벌이 여부별로도 봤을 때도 가장 높은 게 노령견 전문 정보 제공, 상담 서비스, 그 다음에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예요. 아, 장례 서비스 네. 맞아. 이것도 시장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이게 10에서 15년 정도 되고 결국에는 한 번 키우고 이제 뭐 많은 케이스들도 있겠죠. 좀 가슴 아프고 어떻게 해서 근데 그게 또 이어지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계속 어떤 장례에 대한 수요. 과거에는 뭐 장례 이런 거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냥 아유 죽으면은 뭐 묻었지. 안타깝지만 예,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런 장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화돼 가지고 앞으로는 이미 이쪽도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커질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뭐야? 지금 봤듯이 굉장히 많은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앞에서 쭉 봤듯이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좀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런 행위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공분을 좀 사고 있는데 이게 반려동물 상자에 삼아가지고 소포로 보내는 행위 요게 나왔어요 중국에서. 살아있는 개를. 네. 그래서 한 그러니까 배송에서 트럭에서 160마리에 달하는 개와 고양이들이 질식돼 고통스럽게 상당수 결국 죽었다. 블라인드 박스 우리 저번에 그 팜마트 얘기할 때 블라인드 박스 얘기했잖아요. 중국에서 블라인드 박스 열풍이 부니까 그래요? 뭐 이제 그쪽에선 시장에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일부 이제 또 몰지각한 사람들이 이걸 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럼 강아지 애완견 애완모에 대해서 블라인드 박스를 하자. 결국에 저 블라인드 박스를 한 거예요. 저게 문제. 네, 그래서 동물이 담긴 상자를 주문하면 동물의 상자를 담긴 소포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열었을 때 깜짝. 근데 저게 이제 그 생명을 이제 택배로 보낸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좀 잘 안 되고요. 이 블라인드 박스가 저 가격이요 9.9위안이래요. 원화로 한 1,7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타오바오나 핀토토에서 이제 팔았다고 하는데 1,700원이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비싸니까 어떻게 해볼까? 1,700원이면요 우리 팜마트 그 제품이 블라인드 박스가 11,000원이었어요. 그것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생명이 경시되는 겁니까? 근데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장난감도 뽑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버리고 막 그러는데 우리 어렸을 때 뭐 카드 뽑으려고 과자 20개 사가지고 막 카드만 뽑고 과자 버리고 이런 행위도 많이 했잖아요. 블라인드 박스의 문제가 그거거든요. 생명인데 어떡할 거야? 그냥 길거리에 버리는 거예요. 강아지를. 제 생각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돼서 아마 저거는 좀 시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이거는 뭐 제가 중국을 욕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중국이 시장이 크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가 빨리빨리 반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반영이 되고 커지는 시간도 굉장히 빨라요. 너무 단시간 내에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추태들이 좀 나오는 건데 이런 행위자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서도 반려동물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구나라는 걸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커지는 걸 반증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준비를 한 거고요. 좀 이런 건 안타까운 행위죠, 사실은. 이런 것도 진짜 빨리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에 그래서 제가 제 지인분한테 부탁해가지고 반려견을 좀 오랫동안 키웠던 지인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이게 강아지 그 인터뷰할 때. 그건 아니에요. 이거 설명하고 왜냐면 제 인터뷰는 줌으로 했고요. 줌으로 했고. 요 영상은 그냥 줌만 틀어놓으면 또 재미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제 산소를 갔을 때 거기에 이제 동물이 있는 반려견이 있는 걸 보고 이제 제가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제 편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상하고는 관련이 없는 네. 그냥 불쌍의 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소리가 조금 전에 나왔잖아. 요걸로 제가 이거 나온 거야? 네. 저기 어떻게 소리 나오게 하지? 소리 안 나오죠?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 이게 소리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저걸로 나올 거야. 우리는 여기서 안 나오지만 그런가요? 나와요.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질문이 좀 여러 개가 저희가 있는데 내용을 지금 알 수가 첫 없죠. 번째로는 어쨌거나 반려견을 똑같지 않나? 몇 마리 그래서 정도 이제 키우고 계세요? 반려견을 지금은 이제 2마리 키우는 중이고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네. 보니까 원래 한 2마리 3마리 정도 키우고 키우다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마리가 근데 이름이 4년 전에 재밌게도 이제 무지개다리 랄프와 건너서 로렌이에요. 지금은 2마리 둘이 합치면 키우는 랄프 중입니다. 로렌.
그 혹시 뭐 종류는 뭐 어떤 그런 종류인가요? 분인가 봐요. 네, 그래서 이분은 뭐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아까 1, 키우고 2, 3에 있고요. 들어갔던 이제 몰티즈나 순놈 한 이런 마리, 종류는 이제 아니고 암놈 한 마리. 저희가 처음 듣는 종이었어요. 이렇게. 참고로 저 두 분은 아니 키우고 그 제가 있어요. 이제 같이 그 이제 기록 출연을 같은 했습니다. 거 이제 어떤 설문조사 새끼입니까? 같은 것들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이 배고파하는 것 같은데 음식이 우리나라에서 없어가지고 견종별로 양육을 못했는데.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몰티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굉장히 특이한 이게 계속 지금 인터뷰가 이어지는 거죠? 반려견을 네, 인터뷰를 키우는 제가 이제 가장 큰 해놨어요. 이유 입양 이유를 이유가 이제 혹시 어떻게 여쭤봤더니 될까요? 뭐 정확한 처음에는 이유는 이제 뭐 없겠지만 그 사실. 이쁘고 이제 사랑스러워가지고 이제 키우게 됐다. 처음에는 근데 키우다 이제 보니까 이뻐서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예쁘고 가족같이 뭐 귀엽고 그렇게 여겨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키우게 되는데요. 보통 대부분이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네, 너무 이쁩니다. 키우다 근데, 보면은 이제 저기 밥그릇이 없으면 비어있었어요. 허전함. 이제 중국에는 가족의 약간 이론으로 가족같이 이렇게 좀 뭐이 그렇게 친구 네. 같은 경우에는 세 마리 키우다가 네, 한 그렇죠. 마리가 이제 쉽게 아무리 뭐 늦게 들어와도 장마주에 이제 하늘나라로 반겨주는 가가지고 두 마리 정도 사람은 키우고 이제 하더라고요. 반겨주는 이제 존재는 강아지밖에 훈련이 없거든요. 됐는지 손도 잘 되더라고요. 이제 자다가도 그렇죠. 이제 근데 그 이유가 네. 자다가도 이제 반겨주고 그런 거 결국에 아, 가족이 마음속으로 반려견이 다 자기를 제일 많이 그렇더라고요. 반겨주죠. 이제 근데 늦게 이거는 와서 공통적으로 좀 반겨주는 나오는 반려견밖에 얘기더라고요. 없다. 저도 그래요. 네, 뭐 어느 보니까 정도 이제 그 기간을 아버님들이 키우시나요? 처음에 키우기 키우게 싫어하시다가 된 건 키운 다음에 8년 정도 된 네, 거죠. 빠지고. 아, 네. 좀 오래 키우셨네요. 네, 반려견 네. 호텔 사촌 같은 만지는 것들 거예요?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뭐 이용해 본인 보신 적 아니죠? 아, 있으신가요? 저는 네. 제가 찍고 있어요. 아니요, 저희는 반려견 호텔은 이용해 본 적 없고요. 이제 휴가 갈 때나 이럴 때는 처갓집에 맡기는 편인데요. 아, 이제 금액적인 부분도 저희도 아니,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줄도 비싸더라고요. 뭐 어디서 하루에 한 어디서 20만 원 뭐 정도, 이불 뭐 묶었던 15만 원 뭐 이 정도 할 거예요. 한 이제 더 이어가 금액적인 부담이나 이제 가서 보니까 그냥 너무 이렇게 조그만 오늘 주제랑 혼자? 좀잘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있는 것 그 같더라고요. 혹시 이제 그것도 좀 애들한테 힘들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오늘 주제랑 굉장히 네. 안 이용은 맞는 안 해봤어요. 보이기도 하네요. 어, 너무 예뻐서 그러니까. 찍어요. 요새는 그래서 뭐 반려동물 이분한테 동반하는 더 여행 예뻤던 상품들이 거 또 이렇게 풀어갖고, 늘고 있더라고요. 버리는 혹시 의미 뭐 아니고 향후에 버스자 이제 여행 가실 네네. 때 그런 것들도 사용해 뭐 좀 보시면 크면 크는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활용 쓰는 이제 저는 같이 가본 적은 근데 그 없는데 이제 반려동물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제 가본 적이 있었냐? 그러니까 와이프는 애견 펜션 한 3번 정도 가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족스러웠다. 보통 이제 평소에는 산책할 시간도 없고 막 그래서 가서 이제 애들 이제 그냥 풀어놓고 그런 게 너무 좋았다고 그러고 만족도가 컸다고 하더라고요, 와이프는. 근데 저는 가본 적은 없어요. 나중에 네. 혹시 만나면 좀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호텔 비용도 저희가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네, 내년에 아무래도 네. 이제 추석 반려견 때가 관련 되니까 비용들이 그때는 좀 이제 많이 한번 들 것 좀 끈을 제가 같은데 혹시 가지고 한 갈게요. 달에 뭐 요즘에 어느 정도 잘 나온다고 돼 있으니까 보실까요? 이렇게 그 목을 지금은 이제 웬만하면 저희는 강아지들이 목을 또 나이가 있다 묶진 보니까 않고요. 병원비로 가슴 가장 많이 그런 거 나가요. 그렇죠. 목을 너무 이제 한 마리는 예전에 강아지 푸싱 목을 증후군이고 막고 한 마리는 이제 뭐 갑상선저하고 약간 지금 듣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점점 계속 약을 들으면서 먹어야 되는 거라 병원비만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나가고요. 옆에 나이키 신발 일부러 신고 그리고 아, 뭐 그 외로 요거 다음 또 이제 나이키 하려고 사료가 제가 10만 원 정도 네, 한 달에 그 뭐 영양제 3만 원, 강아지보다 나이키가 뭐 더 배변 패드 2만 원, 뭐 샴푸 2만 네, 원, 그러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게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차는 또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럼 뭐 가장 큰 비중은 지금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병원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네네네. 사실 뭐 사료비가 제일 크다 뭐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 사료비랑 뭐 미용비도 아직도 주말에 하면 한 돌아가는군요, 달에 이게. 10만 원 정도 한 4분 나가 정도. 4분 정도 네.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그렇군요. 개에 대한 견종과 그 나이도 요새 이제 모르고. 그 사람들도 좀 이제 아시는 그 분은 뭐 이제 그냥 지나가는 길에 그냥 기계를 슬쩍 이렇게 기기들을 좀 많이 사용하는데 걔한테 이제 양해를 폐테크 구해 관련된 하시는 거죠, 이게 기기들이 다. 굉장히 아니, 많이 걔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야기는 자기 얼굴 뭐 나가면 반려동물 자기도 뭔가 좀 그런 GPS라든지 판이 자기 그래서 목이 묶여 있는 거 운동량 추적, 안 예, 뭐 혹시 자동 장난감, 물어보고 자동 그런 거 급식 급쓰기 뭐 마음대로 이런 일방적으로 이런 이야기는 무슨 했어요. 물건들 이야기는 마음대로. 했어요. 네. 사용해 보신 적은 그런 있으신가요? 모습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아니요, 사용해 본 약간 적은 걔가 없어요. 우선 주변에 서양 견종 써봤다는 사람이 제가 봤을 별로 때는 없고요. 한 이제 아마 거의 1년이 없을 안된것 거예요. 같은데. 우선 그렇게 안 접근성이 됐어요. 떨어져서 네, 맞아요. 아주 새끼의 이렇게 모습인데 지금 광고를 보면은, 접해본 적도 예, 없고 많이 그래서 좀 그 써본 낯이 적은 가리지 않고 없는데 이제 펫 아주 뜨거운 맛을 드라이룸이라고 안 본 강아지라고 요거는 아, 너무 조금 예뻤어요. 그 가지고 싶더라고요. 이제 애들 목욕시키고 이 작은 상자 방 같은 데다 넣으면은 네, 이제 좀 알아서 교육이 됐는지 드라이가 발로 되는 엄청 잘 제품인데요. 근데 요거는 발을 사용해보고 받으면 싶은데 음식을 다른 줘야 거는 되는데 별로 저희가 그렇게 음식이 사용해보고 없다 보니까 싶었던 적은 나중에는 없어요. 화가 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 모습 아무래도 네. 이제 나이키 신발을 그 뭐
처음 사용을 좀 해보고 어떤 그 이걸 편리함이라든지 어제 그런 찍었어요. 것들을 어제? 조금 느껴보시면 어제 사용할 찍고 수도 어제 있지 밤에 않을까 하는 생각도 편집하고 드는데 오늘 바로 그래서 가지고 오늘 어제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 그 휴일 날? 내주셔가지고 어제 날씨 날씨 너무 좋았고 근데 우리 방송으로 해서 거의 기한 턴업도 받지 않고 반려견 무단으로 그럼요. 이제 우리 라이프와 로렌 9월 달에 가서 즐거운 그때 가져갈 때는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는 또 찍어 와서 업데이트를 아마 영상은 이렇게 끝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를 키우시는 분하고 인터뷰를 한 게 아닌가. 그렇죠.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개 됐을 거예요. 영상에서 들렸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늘 여러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만 강아지를 보는 영상은 정말 흐뭇하지 않습니까? 재밌고 즐겁고 그래서 우리가 저도 솔직히 심심할 때 보고 있는데 저는 또 키우는 입장이기도 하고 제발 부탁인데 개를 좀 못 살게 행동하지 말자 다시 한번. 이거 얼마나 사실 옳지 않은 행동입니까, 그죠? 그럼 이제 진짜 투자 상품으로 들어가고 뭘 투자? 네, 저희가 뭐 이 긴 시간 동안 뭐 이 내용을 그냥 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투자로 한번 이어보자. 근데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어떤 성숙한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성장하는 산업 내에서도 위너가 뚜렷이 보이는 경우에는 그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산업이 있잖아요. 성장하고는 있는 산업인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위너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그 산업 ETF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다면 그냥 그 산업 ETF에 투자하는 게 속편하다라고 항상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드릴 ETF는 그 프로셰어스의 그 ETF예요. 펫케어 ETF라고 PAWZ 파우즈라는 티커로 이제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넷 에셋 밸류 같은 경우에도 뭐 한 3천억? 3천억 원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결코 작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감할 수는 없지만 0.5% 정도 차감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다고도 할 수 없는 요새는 ETF 트렌드가 그렇죠. 그래서 비용은 굉장히 적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배당 같은 경우에는 분기로 나오는데 배당 보고 투자할 만한 ETF는 아니에요. 배당률이 0.67% 정도 되기 때문에 크게 높다고는 할 수 없고요. 보시면 그 펀드 ETF가 담고 있는 섹터를 보면은 이제 동물용 약재가 20%로 가장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이 어쩔 수 없이 지출되는 소비, 그렇죠. 이제 아픈 경우에 치료비로 아까 우리가 저희가 앞에서 쭉 봤듯이 어쩔 수 없이 소비되는 비중이 많은 섹터이기 때문에 20% 정도가 저기가 가장 큰 지금 가장 큰 섹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뭐 쇼핑이라든지 이제 그 소비 제품들도 많이 이제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고. 당연히 미국 회사가 제일 커요. 왜냐하면 한국 회사나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지만 글로벌리하게 영업을 하고 가장 크게 운영하는 회사들은 당연히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것들이 72.81%로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 보시면 파란색이 파우즈고요. 이제 그 빨간색은 S&P 500. 그래서 이제 팬데믹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더 빨리 올라왔다. 그 이유가 명확하죠. 팬데믹 기간 동안 이제 락다운이 되면서 저쪽 관련 시장이 더 이제 그 양육을 하는 그 가구 수가 더 훨씬 증가를 했다고 볼 수 있고 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팬데믹 기간의 어떤 일시적인 사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시적인 사건 이후로 가구 수, 그러니까 기반의 가구 수가 확 증가를 했고 그 안에 이제 플러스 되지 지금까지 뭐 이게 뭐 소비가 아니잖아요. 옷이나 뭐 넷플릭스 구독이 아니잖아요. 생명인데 입양을 했다가 팬데믹 끝났으니까 뭐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저희가 앞에서도 봤듯이 한 번 양육을 해본 집이 앞으로도 양육을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더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 양육을 한 그 기반 베이스가 지금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거기서는 마이너스보다는 제 생각에는 플러스 알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제가 봤을 때 뭐 팬데믹 이후에 조금 침체가 있고 어떤 잡음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일부 정도 일부 장기 투자로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굉장히 좋은 투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몰랐던 부분까지 살펴봤고요. 특히나 아까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쭉 시장 커가는 것도 봤고, 아까 중국에 대한 그런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마지막에 또 포즈라고 하는 그 ETF 보니까
어쨌거나 아까 같은 중국에 약간의 그런 문제 있겠지만 시장이 클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해갖고 근데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개별 종목을 접근하면 어떨까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너무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개별 종목은 그냥 아싸리 그냥 ETF 가져가면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데 왜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업 시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잘 될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산업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 자체가 커진다고 보시고 업종과 관련되어 있는 ETF, PAWZ 예, 이걸 한번 관심 있게 보자는 말씀이셨습니다. 아 오늘 정말 그 물론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세밀하게 준비해 주신 우리 MJ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좀 준비 좀 매주 좀 제발 부탁하기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짜. 맨날 고기만 끄덕이고 뭐 그냥 다음 주말에 바쁩니다. 일이 생겼습니다. 뭐 주말에 쉬지 말아야겠네. 하여간 뭐 일단 그냥 웃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한번 좀 해보자. 물론 강압적인 건 아니고요. 집에 또 일 있으면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런 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뭐 하시든지 각자 판단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긴 시간 동안 자료 준비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